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집안은 가난한 편에 속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먹여 살리셨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다리 다친 후 집에서 계속 술만 마시시다가 결국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단순한 방 알바나 단체 명칭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작은 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마음이 힘들 때면 이것도 연습장 하나잖아요.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제 자리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결국 치대에 합격한 후 그곳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졸업 후 페이닥터로 일하다 운이 좋게 치과를 운영하던 선배가 이민을 가면서 저에게 장비를 싼 값에 양도하며 개업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별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제게 흙수저의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엄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하루에 몇 번은 치과에 오셔서 손님이 많은지 확인하시고 반찬까지 바리밀리 싸들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만 좀 오라고 해도요. 딸 얼굴 한번 보시겠다고 귀엽다고 오시네요. 돈을 모아 엄마가 사실 집을 마련해 드렸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셨다고요. 제가 용돈을 드릴 테니 청소일은 좀 그만하시라고 해도 집에서 쉬면 심심하다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항상 출근을 하시곤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지런함 하나는 제가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엄마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엄마이고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카페에 갔다가 엄마가 주문을 잘하지 못하자 비웃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눈이 뒤집혀서 대판 싸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겪은 경험 중 일화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해서입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난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지만 만나서 보니 나와는 다르게 여유로워 보였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 것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의 집안 분위기도 제와는 많이 달랐어요. 어머니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부로 파라군 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할 만큼의 나는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나로서 그 사람은 신기하게 느껴졌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좋은 사람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나갔고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양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찾아간 뒤 남자친구의 부모님 모두 나를 좋아해 주셨다. 특히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그들은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인상은 좋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셨었다. 그는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집은 정말 좋았어요. 살면서 이렇게 큰 집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다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하시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틈틈이 저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려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병원 직원들의 월급은 얼마쯤 주는지, 친정엄마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가족이 될 사람이니 궁금할 수도 있죠. 노골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솔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마치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듯 준비 태세를 갖춘 느낌으로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과일은 깎을 줄 아니네. 그럼 내 앞에서 한번 깎아봐. 이걸 다요.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시어머니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내가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딸이 살림 못하면 가르치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야. 설마 과일 하나 못 깎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치과 의사고 전문직이어도 여자는 일단 살림을 잘해야 돼. 그리고 여야 합니다. 저는 콧대가 높은 며느리는 정말 질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빠고 힘들더라도 우리 아들의 아침밥은 꼭 챙겨야 한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던데 나는 우리 아들을 30년 동안 아침밥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내 자부심이에요. 처음에는 잘못 이해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말들을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그런 어울리기 힘든 문제들이 결혼 생활의 일부인가 싶어서 가끔은 도망가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불화가 발생했고 이 문제로 예비 신랑과 몇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은 다시 화해하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때 그냥 끝냈더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아직도 후회가 많이 남아요. 몇 차례 난관이 있었지만요. 결국 결혼하게 됐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게 앞치마를 주고 미션을 내렸어요. 찌개 좀 끓여봐라. 갑자기 찌개요? 무슨 찌개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로 끓여봐. 저는 그냥 다 할 줄 아는 편인데. 그럼 된장찌개 끓여봐.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럴게요. 근데 찌개를 끓이는 거 보려고 저를 불러왔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짜게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애한테 짠 음식을 먹이지 말고 적당히 싱겁게 끓여야 합니다. 간이 딱 맞을 때까지 계속 끓여야 해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시는 일들은 좋다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제게 이견을 제시하며 괴롭히시는 것 같았어요. 참지 않을 순간이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견디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참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사위가 올 때 상무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를 해놓으시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처럼 저를 들들하여 볶으셨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굴복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분들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척 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모아 저희 치과에 오셔서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치과잖아. 며느리가 원장이니까 치료받고 싶은 것 있으면 자유롭게 오세요 하시며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심하게 이루어진 만큼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어머니의 친구분의 지인의 친척까지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해주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내가 의료봉사를 하느냐 병원을 운영하느냐에 대해 헷갈릴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던데 환자들 중에는 설거지를 시켜서 한적한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설거지는 잘하네. 청소부의 딸이라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도 하더라고요. 손을 보니까 정말 고생하며 잘한 손인가 봐요. 원래 너 같은 아이들은 야무지고 생기가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 정도면 복 받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내 때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척척해야 했는데요. 해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유명 여대 미술학과 출신인 거 알잖아. 살면서 잡아본 거라고는 붓밖에 없는데. 갑자기 설거지하고 빨래하라고 하니 얼마나 막막해.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었는데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손이 퉁퉁 붓더라니까. 귀하게 자란 몸인데
시집살이를 하게 되니까 억울한 마음에 도망간 적도 몇 번 있었어. 그런데 어쩌겠니? 이혼보다는 시집살이가 낫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모범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해.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버티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날도 온다고요. 버티고 버틴 덕분에 우리 아들도 잘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설거지 다 하면 바닥도 좀 닦아줄래요? 금방 할 테니까 하는 김에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게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참고 또 참았어요. 청소기를 돌리면서 밀대로 바닥을 닦으며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하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안 보일 때는 대충 닦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신 거지?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다가 제 등을 찰싹 때리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너 설마 밀대로 바닥을 닦은 거니? 네, 밀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 바닥 차자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싶어요. 밀대로 하다가 스크래치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걸로 스크래치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여기서 미세하게 자국이 남아 있잖아. 이런 바닥은 손으로 걸레질을 해야 한답니다. 여태까지 싼 바닥만 사다가 그런 것도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전체 70평짜리 집을 손으로 걸레질하라고 하면 왜 못하냐는 거 아니에요? 밀대로 닦는 거나 손으로 걸레질이나 다 똑같아요. 걸레를 잘 씻어서 짜고 청결하게 닦아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닦일지요. 순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성의 매를 놓고 싶은 거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치과에서 일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미 지쳐 있었죠. 그런데도 시댁집 전체를 손질하라고 하는 것에는 이성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다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시키시려면 더 이상 제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바쁜 사람이며 할 일이 많은데 요리와 집안일은 내가 맡을 테니까요. 라고 딱 거절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널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께서 날 불러서 가사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솔직히 정말 지쳐서 힘들었다는 말을 예전부터 해주고 싶었어. 어머님 댁 가사를 돌보고 우리 집 가사를 하고 치과에서도 일을 하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일은 내가 손을 놓을 거야. 그것은 내가 맡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죄송해요. 그래, 뭐 하고 대답하는 것이니 이것이 무서워서 더 이상 부탁을 못하는 건가 봐. 나는 어머님이랑 서로 편안해지고 싶어. 나는 계속하여서요.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어머님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 잘 알겠으니 이만 가볼게요.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며 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명 삐지신 것 같은데 그걸 풀어드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편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이후로 제대로 소통이 얼마나 끊겨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긴 했지만요. 그래도 평생 동안 화를 참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단순히 제가 화를 참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셨는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가 말이 너무 과격했던 것 같다며 풀어주겠다는 생각이셨죠. 저는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돈 여기도 좀 닦아줘요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도 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친정 엄마께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거기 우리 시댁이야 아니에요? 그냥 잠깐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하셨어요. 오게 되었는데 잠깐만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손걸레질을 거부했더니 엄마를 불러서 다른 업무를 시키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하던 때를 내팽개치고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쭈그려 앉아 바닥을 손걸레질하고 계셨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닦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제 자신도 잠깐 멍해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안 보이셔서 찾아보니 부엌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어머님, 혹시 우리 엄마를 부르셨나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한가하다고 하셨는데 차나 한잔 할까 해서 모셨더니 글쎄 청소까지 해주신다고 하시잖니. 며느리가 하기 싫다고 뛰쳐나갔는데 사돈이 대신해 주신다고 성의를 보이시니 거절하기 어렵겠네요. 지금 제가 장난치세요.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엄마를 불러온 거 제가 모른 줄 아세요.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세요. 왜 저를 불편하게 만들려 하는 거죠? 평소에는 오지 않던데 사돈을 부르자니 득달같이 달려오네. 지금 공짜로 사람을 부르는 줄 아느냐? 다 댓글을 지지하고 쓰는 중이니까 걱정 말고 니 할 일이나 해. 안 그래도 바쁘다며 일도 하고 살림도 하느라 바빠 죽겠다며 사돈이 청소를 잘하신다고 하셨기에 한번 초대한 거예요. 소문대로 아주 잘하시네. 앞으로도 종종 모셔야겠다.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큰 실수하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얘가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방금 뭐라 그랬니? 저는 친정 엄마에게 다가가 손목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쳤어. 여길 왜 와? 아니, 그 사돈이 하도라고 간청을 하길래 처음엔 그냥 차 한잔 하러 와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소연을 하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죄인이야. 노예도 아니잖아. 왜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건데? 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돈이 용돈도 주셨어. 괜찮아. 용돈? 지금 장난해.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 그걸 받으면 어떡해? 지금 어머님이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아니, 자꾸 부탁하시니까. 아,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 딸, 그 시댁이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어. 일단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듣는 척이라도 하면 예쁘게 봤잖아. 엄마는 모르잖아.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이거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앞으로 말을 잘 들으라고 협박하는 거야 알아. 다 알아. 고부관계라는 게 원래 그래.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폭받게 되어 있어. 딸을 가진 게 무슨 죄인이야? 왜 내가 다 맞춰야 하는 건데? 아무튼 나는 엄마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꼴 못 보겠으니까 얼른 나가자. 잠깐만, 파달만 좀 마무리하고. 아, 싫다고. 나는 엄마가 여기서 바닥을 닦는 거 보기 싫다고. 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건데? 얼른 나와 가자. 엄마와 한참 동안 신랑 일을 하고 있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올 사람이 시아버지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처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작은 방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남편이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또 집안 살림 엉망으로 해놨네. 분명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욕을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점잖다고 생각해온 시아버지의 욕설을 듣게 되자 매우 충격받았고 순간적으로 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마 우리를 의식한 것 같았는데 내뱉은 말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욕을 하고 그래요? 또 술 마셨어요.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는 것만 전부인 게 아니야. 우리 집 아들이었던 주제를 걷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해야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 현관문 좀 닦아 놓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리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요. 술만 마시면 진짜 나쁜 짓을 하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예전에는 나한테 고개도 못 들었던 친구가 많이 컸네. 이제는 사모님이 되었겠지? 이게 얼마만큼 어이가 없어. 가만 봐도 우리 집 아들한테 변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중년인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어? 참으로 어천풀처럼 살겠어. 정말 죽겠어. 내가 만나지 않더라도 이 겨울은 안전했다. 내 일정적인 가정생활을 즐기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나에게 불쑥 찾아온 것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한 가지도 못하는 소리가 없다. 입 좀 다물고 씻고 자라고 이런 무례한 행동은 이제는 내가 만만하다고 믿는 건가? 이제는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쪽방에서 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았나 봐. 이젠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평생 종종을 하게 됐을 텐데 알아. 그러니 좀 눕고 제대로 쉬어. 내가 뭘 알아? 나는 오늘 다른 곳으로 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양말이나 속옷 좀 준비해 두라고. 설마 또 술을 마시고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 정말 미쳤어.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 있잖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기로 했던 것, 그저 겉으로만 남편인 척하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잖아. 그쪽 집안에 단 한 푼이라도 주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내가 뭘 상관하나. 내 돈을 성호 엄마에게 주는 건 내 마음일 뿐이에요. 양반인 척하니까 진짜로 나가네. 여태껏 무시하고 욕해도 내 아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아들에게 피해주는 건 결코 용납하지 않아. 그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거예요? 전처에게 미련을 남기려면 왜 나랑 일했어야 했니? 그거야, 내가 순종적이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해서야. 교양도 없는데 집안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니까, 꾼말 없이 내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럼 왜 멀쩡한 사람을 가져다가 희생을 시키냐고요. 내가 먼저 들이댔잖아. 요즘 나한테 집착하는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그냥 옛날처럼 곱고 곱게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몰라. 욕심만 가득해서 아들밖에 모르는 모습이 딱 놀부 부인이야.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부성에도 없어요. 나쁜 인간아, 그냥 그 집에 가서 살아요. 내 아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와 엄마는 작은 방에서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모습을 몰래 엿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더 애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지금 작은 방에 있는 것을 이미 잊은 듯한 눈치를 채고 계셨어요. 엎치락뒤치락으로 그때 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시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또 술을 드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술을 드실 때마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텐데요. 너도 엄마 편이냐? 내가 교육을 잘 받고 대학에도 잘 갔고 대기업에 들어간 것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냐? 그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하냐? 아버지 덕분이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치과 의사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아비한테 충성 다 이해하지 않겠냐?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해주면 어떨까? 생색 좀 그만 내주시죠. 지겨워요. 이 사람이 미쳤나? 결국 아버지 평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이놈아? 제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무시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카이 대학 아니면 자식으로서 자격 없다는 식으로 호적에서 내버려 둘 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되고 싶은 것도 못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놈이 미쳤나.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엄마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술을 마실 때마다 옛 이야기를 하며 엄마를 모욕하는 행동이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모범적으로 생겼다고 뭐 하겠어요. 막장이라고 할 만한 막장은 아무데에도 없는데 이런 초조한 집안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남편의 볼을 때렸고요. 그리고 싸움은 엄청 불거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가족 싸움은 처음 봤어요. 이걸 가서 말려야 할지 아니면 숨죽이고 지켜만 봐야 할지 갈등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가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셨는지 소리를 쳤어요. 여기 사돈이랑 며느리 있어요. 그만 좀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숨어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집에 있었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빨리 사랑은 여기 어쩐 일로?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돈이? 우리 집 청소를 내.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가 이 집을 청소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아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말씀을 마저 하세요.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친정엄마와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었는지 밖에 나오자마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약국을 가서 안정제를 하나 사드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물어보셨죠. 원래 두 분이 저렇게 싸우시니? 몰라. 나도 처음 봐. 아니, 무슨 가족관계가 왜 이리 복잡해? 총련도 뭔지 알겠어요. 저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서방이랑 잘 좀 얘기해봐야 돼.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해요. 사돈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안내가 다 떨리더라고 해. 첨자는 신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각 집안 사정이 당연히 있겠지만 아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가만히 남편을 기다리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쟤를 보더니 옆에 앉더라고 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까지 들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두 분이 싸우시는 것까지 다 들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다 들었어. 그래서 말해본다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전부 말해줄래? 뭘 알고 싶은 건데? 나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 다 말해줘. 하나라도 나를 속이는 게 있다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결심을 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 두 분이 불륜으로 만났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집 가정부였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어. 엄마는 상조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워주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생겨서 아버지가 이혼하고 우리 엄마와 결혼했고 결국 나를 낳으셨어. 사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몰랐어요. 두 분 다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을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게도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많이 방황했고 원망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어차피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원망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솔직히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게는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의 불륜으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요. 만나서 부딪히면 이렇게 말해야겠네.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야.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불륜이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버지는 전처랑 연락하고 있어. 술만 마시면 전화해. 이혼했지만 그 집의 아이들도 아버지의 자식이야. 특별한 예의를 갖고 있었을 텐데 술만 마시면 그 집으로 가서 주무시는 건 말이 안 돼. 이해 못해도 아버지의 삶이야. 이젠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 이건 가족의 사생활인데 비상식적이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랑 연락 끊으라는 거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요? 나라도 호강시켜 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가서 말리는 것뿐이다. 그게 내 최선이야. 그리고 나는 두 분의 관계가 불륜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모든 잘못은 전처에게 있다고 생각해. 전처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지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나는 우리 엄마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불쌍해. 너무 기가 막힌다. 진짜. 그건 마치 남편을 간수 제대로 못한 전처로 책임 뒤집어 씌우는 상간녀의 발상이 아니야. 상간녀라고 하지 말아야 해.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부남을 만난 여자를 지칭하는 말을. 상간은 공정한 행내. 그 둘 모두 부적절한 것이다. 내 눈에 들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존경할 수 있겠어? 나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불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내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그대로인 것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모르는 채로 태어났어.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거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 끝까지 모른 척 했을 거야.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잘 살면 그만이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 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완전 반대였네. 가치관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 수 있어 약속했잖아. 서로 양보하면서 살기로. 나는 여보가 우리 가족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내가 만약 대기업도 안 다니고 학벌이 별로이면서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와 만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해야 해요. 물론 우리 관계가 부적절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죄책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필요는 없어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나치게 캐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이제는 여보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남았어요. 우리 자식에게도 그 죄책감을 전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독립된 가정이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남편의 얘기를 듣다가 혼란스러웠다면요. 남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불륜 문제를 남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를 속인 것이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을 평생 모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미 어려운 시집살이 상황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혼자 속으로 괴로워하면서 지내다가 그 후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부터 연락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저도 그들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차마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매한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스스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웠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그의 가족 문제나 이혼 과거에 성실한 남편으로 걸렸거든요. 여태껏 인생에서 항상 답을 찾아왔지만 그때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정신이 없이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한날 남편이 회식 후 만취하여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로 잠들었다고요. 들어서서 대충 겉옷을 벗기고 넥타이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알림 소리가 울렸는데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라는 문자를 본 순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거 뭐야? 누구야? 왜 사람 자는데 깨우고 그래? 당장 말해. 오늘 누구랑 있었어? 와? 후배야. 후배라고 같은 직장 후배야. 후배랑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아 내일 얘기하자. 일단 나 좀 잘게.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야. 남편은 만취가 돼서 횡설수설하며 대답했어요. 하더라도 아마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문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해제해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후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대화 내용을 다 지웠는데 그날은 만취 오류를 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날만큼은 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상간녀와 남편의 당일 대화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딱 봐도 불륜이었어요. 그것도 매우 깊은 관계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불륜을 벌인 것이었고 서로의 집까지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됐더라도요. 그 자리는 그들의 기념일인 것 같았는데 케이크에 불을 붙인 사진이 오고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문자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내 부모랑 별반 다르지 않은 놈이구나. 이런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저지르는 걸 보면 딱 한 부모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집안 사람 모두가 불륜을 범할 수 있는 건지 매우 놀라지 않나요? 남편의 불륜은 제 이혼 결정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집안과 뒤섞이면 제 삶이 망할 것 같다고요. 다음 날 남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고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라고요. 여보,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었지? 어떻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잘 들어왔어. 나 어제 실수한 건 없었어? 왜 그런 생각을 해? 결정했어. 뭘 결정한 거지? 이혼하기로?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당신 여자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정색하면서 해? 발뺌하지 마.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밤새 조사도 다 끝냈어. 5살 어린 여자랑 노이는 건 즐거웠어. 일하는 동안 그 여자 집에 가서 뒹구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어. 그 부모의 자식이지. 별로 놀라운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맙네. 애 낳기 전에 본색을 드러내줘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집안이랑 애초에 결혼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나마 남편 하나 착한 걸 보고 결혼했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그냥 너는 원래 그럴 놈이었던 거야? 평생 불륜 저지른 부모 밑에서 살았으니 배운 건 그것뿐이겠어. 그리고 상간녀한테 전해 쓰레기 대신 치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기분 나쁜가? 보지, 너무 일방적이잖아. 이 정도 결과는 각오하고 불륜 저지른 거 아니야? 설마 아무 생각 없이 본능대로 동물처럼 행동한 거야? 그렇다면 더욱더 실망인데 마지막으로 자존심은 지켜줘. 나는 그래도 이 결혼 생활을 좋게 기억하고 싶으니까. 진짜 이혼하자고 나랑 진짜 헤어질 수 있어? 30년 동안 남자 친구 집에서 살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안 그래? 여보, 혹시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생각해줄 생각이 있어? 내 성격을 알잖아.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을 거 알아. 하지만 너를 배신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고 너만 바라보게 될 거니까. 지금서야 그러는 게 소용이 없을 거야. 안타깝지만 우린 여기까지야. 내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내 인생에서 떠나주어야 해. 앞으로 잘 살라는 말은 할 수 없어. 부디. 마주치지 말고 앞으로 쟤와 얘기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되니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에 물건을 전부 집어던지고 싶을 정도였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상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남아있는 건 지옥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이혼을 결정하고 신혼집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치과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이혼한다며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냐고 하셨어요. 나와 그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해가 얼마나 속상하면 내 앞에서 애처럼 우더라. 너 진짜 이혼할 거니? 진심이야? 소송할 거예요.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니? 게다가 뭐 소송을 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막말로 우리 아들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너는 뭐 했는데? 남편의 단속은 아내의 목인 걸 모르지? 내가 잘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역시 상간녀원 마인드는 남다르네요. 뭐가 문제야?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될 일인데 왜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로서 빠져나가 주겠다고요. 상간녀를 며느리로 맞아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싫으세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지금 내 과거를 알았다고 비웃는 거야? 이런 시험이 밑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야? 너는 뭐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니? 사람들은 전부 과거가 있고 실수도 하는 법이야. 내가 뭔데 내 과거를 언급해? 남의 병원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 주실래요? 영업 방해하면 경찰을 불러요. 이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요? 소중한 아들님을 이혼남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내가요. 당신은 꾸짖고 혼이셨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신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서로 배려하고 살면 다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게 부부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 덕분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저에게는 관계가 아닌 것이 싫었던 거예요.
제가 진실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은 뭐라고 말하겠냐 하지만 반대편이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찬데요. 적어도 제가 엄마 앞에서 거짓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항상 저한테만 거짓을 하셨을까요? 유명한 대학 미술학과에 나왔다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다 거짓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겠다면, 흙수저 70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셨다는 건 잊지 마세요. 청소부의 딸이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 제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솔직했었어요. 항상 숨길 게 없었다고요. 열등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살고 싶었어서 그랬어요. 내가 가정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겠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적어도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도 나중에 자식에게 나를 볼 때 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잘난 며느리에게 무시받고 살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파락한 거예요. 이제 됐나요? 그런 점이 싫었던 거예요. 남의 평판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가요? 그런 이미지로 여기신 거 아니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매우 불쾌해하셨지만 제가 가정부 출신이라는 건 아버님이 실망하진 않았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가주세요.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찾아오셨고 그때의 욕과 막말하는 모습이 늘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다시 전에는 모습을 장착한 채로 제게 설득을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군.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만나는 게 불편할 걸 알지만 무례하게 찾아온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원하던 그때의 내 모습이야. 곁에 있던 모습은 계속 마음에 남아. 그래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매우 부끄러웠어요. 만약 그게 끝이라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정 시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려해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 놈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해주지 못한 가정교육 탓이겠지요. 많이 반성해요.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도 많이 반성하고 우리도. 며느리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서 인생이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잖아요. 가끔은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 관계는 원래 그런 것 아닐까요? 서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해주고 포용한다면 진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며느리의 어색한 모습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 소망은 우리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해도 설득은 어려울 거라는 것 알고 있지만 왜 저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관계는 이미 실망으로 가득 찬 관계잖아요. 이혼이란 결정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이혼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었고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결정을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것이고 바꿀 생각은 없으니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득해도 변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3명의 상대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채 이혼 절차 동안 한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 비하면 홀로 사는 것이 천국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이러한 집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혼을 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속상해 하셨을 것입니다. 위자료를 받아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받은 위자료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여전히 그 여자를 상간녀로 낙인을 찍히게 한 목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름대로 만족스럽습니다. 공식적으로 돌싱이 된 날, 엄마와 단둘이 방 안에서 누웠을 때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언제 전화가 올까 조마조마하며 잠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세상 편안합니다. 이것이 제 이혼 스토리이며 지금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며 저만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혼을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는 마음이 조급해서 쫓겨 결혼을 했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 조금씩 현명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선택을 한 게 싫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시부모가 알게 된다면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선택했지만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솔직히 이혼을 망설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혼을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상을 가진 시부모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며느리에게 이런 사연을 전합니다. 어떻게 대해도 시부모님의 존재는 항상 어렵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만 잊지 않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